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인사드립니다. 원래 어저께 좀 시간이 돼서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찍을까 했었는데 그 영상 그 대본하고 같이 오늘 거 하고 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은 주식은 누가 뭐래도 결국 숫자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뽑았고요. 결국은 매크로가 어떻게 된들 결국은 숫자로 귀결이 된다. 실적에 귀결이 된다. 이런 어려운 매크로 장세일 때는 더더욱 심하게 양극화 현상도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워낙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어서 또 제가 또 방송을 또 켰었는데, 이 부분도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거의 부제목으로 에코프로비엠의 부활이라고 뽑을까 고민했을 정도로 그 최근 주가가 좋습니다. 1분기 실적, 미 배터리 섹터, 업황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매크로도 좀 같이 버무려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I도 LNF, 에코프로, IT, LG화학 이것도 간단히 좀 터치하면서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그램이 아주 좋습니다. 거의 지금 이렇게 다시 그 어려운 55만 원까지 갔었던 때도 있었지만 주가가 거의 요즘에 뭐 제가 저점에 다른 계좌로해서 더 사놓은 게 있는데 거의 주가 수익률이 거의 55%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큰 금액을 더 추가로 뭐 엄청 많은 금액을 담지는 않았지만 이 주가가 굉장히 좋다. 거의 다시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주가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 부분은 참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NF는 그에 반해서 이제 좀 상승 매를 터치하고 와서 다시 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LNF가 에코프로비엠의 70% 수준까지 좀 다시 격차가 좀 벌어졌다라는 부분을 참조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LNF 주주 여러분, 저도 역시 LNF를 많이 갖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도 가지고 있지만 LNF의 비중이 더 큰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결국은 또 다시 어느 정도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서둘러서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뭐 에코프로비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같이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주가가 상단 쪽으로 3개월 주가로 보게 되면은 물론 1년으로 보면은 그 악재 그 공장 화재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주가는 그거만큼은 분명히 양극재 생산 캐파의 이제 캠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공장 오픈 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감안해도 어느 정도 꽤 많이 두 가지 악재 중에 한 가지는 완벽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죠. 이 부분은 제가 삼성 SDI랑 같이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61만 원으로 꽤 많이 상승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안 좋고 LG화학도 굉장히 많이 그래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역시 이제 실적 공시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제가 장중에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봤었는데 이번 주에 난다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뭐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줬지만 오늘 딱 장 종료 후에 냈더라고요. 그래도 실적이 그 뒷부분에 한번 괜찮게 나왔는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주춤한 상태고, 뭐 지금 이제 요즘에는 셀주들이 SK 이노베이션 제외하고는 뭐 좀 괜찮습니다. 셀주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삼성 SDI만, LG 화학만. 그래서 항상 결국은 숫자에 귀결된다는 부분을 또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네, 뭐 좀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제가 작성했던 부분인데 금요일 날 우리나라가 훈풍을 했었지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거 부분은 뭐 매크로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흐름과 캐펙스 투자와의 관계, 지금 에코프로비엠과의 약간 숨겨져 있는 관계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냐, 그동안 워낙 많이 이제 혼자 그 3사 중에 LG, 그 다음에 SK, 삼성 이 셋 중에 거의 최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완전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었죠. 이런 캐파를 신경 쓰는 거는 다들 이제 두 기업 LG하고 SK는 뭐 캐파 증설을 엄청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캐파 증설에 굉장히 더뎌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가겠다라는 그 아주 대비되는 두 개 회사와 완전히 대비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지금 결국은 잘 나왔죠, 실적이.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지금 IPO를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얘네들이 분할 뭐 상장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지금 순수 배터리 회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냐? 그러면 EV 에비타로 지금 현금이 들어오는 것들이 1, 2조 정도 되는데 그거를 매년 투자를 한다. 그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지금 빨리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더 시장의 흐름 예상 컨센보다. 그렇게 되면은 더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캐파 증설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의 SDI와 관계가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실적도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 생산 목표량이. 이 부분은 삼성 SDI의 현금 흐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번 수익화하고 나서 그렇게 다시 나갔다가 좀, 사실 제가 한번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저는 보통 소재 회사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계속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는 플러스로, 뭐 많진 않지만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그래도 오랫동안 좀 기다려왔던 보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LG 엔솔이 어느 정도 상장이 되면은 이 배터리 셀 회사들이 재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뭐 재부각은커녕 많이 힘들었었다가 요즘에야 좀 괜찮죠. 그에 반해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이 안 찍혀 있죠. 그 퍼가 또 거의 60배 가까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삼성 SDI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이제 삼성 SDI 리포트와 함께 빠르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삼성 SDI도 계속 현금의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사실 삼성 SDI가 뭐 워낙 그 투자를 안 한 건 아니죠. 3조씩이나 뭐 캐펙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작은 건 아닌데, 다른 회사들이 워낙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은 했지만 돈도 없어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좀 더 확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좋아하는, 제가 테슬라 주가도 거의 800달러대로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저는 몇 주는 좀 더 샀어요. 다만 이제 머스크 매도가 좀 중단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은 사실 편한 거는 없다. 물론 CEO 리스크는 조금 더 커진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뭐 다른 것들이 지금 말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뭐 여전히 경쟁력이 워낙 특출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환율 부분이 요즘에 좀 안 좋은데, 환율이 결국은 이제 뭐 최영익 교수도 얘기했지만 매크로적인 부분을 살짝 얘기하면은 5월부터는 그런 수출 지표나 이런 환율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꼭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뭐 물론 워낙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이런 거시경제 보시는 분들이 다 의견이 달라서 다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장 자체는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은 어느 정도 이런 5월 그 FOMC 이후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더 반영이 되고 악재가 반영이 되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위기 때 도망가지는 않고 위기 때 오히려 더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단 밴드에서는 현금화를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위기 시기에는, 이렇게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상단 밴드에 오면은 조금 더 이익을 조금은 덜 먹더라도 현금을 확보를 해놓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매크로적인 부분도 계속 등락을 해도 이런 위기적인 부분은 또 당장 또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나스닥 또 2% 3%씩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아직은 뭐 최악의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는 조금씩은 잡혀가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악재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고 투자에 지금 이 배터리 섹터 자체의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숫자가 지금 찍혀 있으니까 어, 이렇게 주가가 최악인 뭐 나스닥 최악이고 이런 시점에도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뭐 상단 밴드 와 있고 LNF도 그렇고 배터리 섹터는 어느 정도 양극재 중심으로 상단 밴드에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매크로가 가만히 있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상황에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숫자 수익성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콩쿨 같은 데 보면은 양극재의 가격 정가는 당연히 다 대대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뭐 다른 소재 전액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양극재는 완벽하게 정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은 특히 지금 매출의 어닝 서프라이즈들을 어닝들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뭐 시장 컨센에 대비해서 뭐 10% 이상씩은 지금 오를 것을 볼 수 있는데 가격 전가도 당연히 그렇고 환율적인 부분도 굉장히 수출 기업에 도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조하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LNF 같은 경우 저 계속 공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큰 점프 퀀텀 점프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다음 주 월요일 날 16일인가요? 그때 LNF는 공시 발표를 한다고 하고 그 실적 발표 그때도 뭐 당연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에코프로비하고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대량 양산이 5, 6월 정도 6월 정도에 될 텐데 부지 공장 이 부분이 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량 양산하기 보름 전에 보통 공시를 해 왔던 습관상 LG하고 SK 둘 다 그래 왔으니까 늦어도 어, 6월 중순 뭐 이렇게쯤은 하지 않을까. 뭐 물론 더 빨리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퀀텀 점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뭐 에코프로비엠 먼저 이 얘기를 드리면 좀 전에 공시가 났죠. 컨센이 6천억인데 6,600억 한 10% 정도 더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10억이 컨센인데 411억.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6.2%. 근데 어느 정도 유럽향의 그런 예상치가 좋지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업체들의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죠. 유럽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직은 아니고 유럽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향이 아직은 완벽하게 회복은 1분기 안 되어 있고 2, 3분기에는 더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투증권의 김정원 위원이 얘기를 드려본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부회했고 컨센 영업이익률은 6.2%로 약간 하회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매출이 컨센을 상회한 이유 주요한 이유는 환율도 있고 양극재 가격 급등 때문이다. 그 다음에 주요한 NCM 811 스팟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수산 리튬 가격이 양극재 3원계 양극재의 주로 원재료로 구성된 있는 전구체인 수산화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LFP에 되고 있는 탄산 리튬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올라서 이제 가격차가 줄어든 부분은 참고적으로 더 저희한테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매출액 증가분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더 전분기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2분기도 지금 나아지고 있죠. 3분기도 더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시외에도 조금 반응을 한 것으로 뭐 조금 거의 50 몇 분에 한 것지만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김철중 위원이 LNF에 대해서 쓴 리포트인데 물론 컨센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높게 김철중 위원이 예상을 했죠. 1쿼터 영업이익이 475억 원을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 컨센보다는 확실히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완전 대장주인데 LNF의 영업이익이 475억을 좀 더
크게 본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상치인 370억. 사실 컨센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더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는 제품 판가 상승, 거기에도 지금 NCM 얘네들은 주로 에코프로비엠은 NCM 811 했지만 여기 NCM MA9 니켈 9 함량인 거기다가 또 원통형 테슬라한테 매출액 비중이 60% 가량 되니까 좀 더 영업이익이 에코프로비엠은 6%밖에 안 됐지만 7%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8, 9%까지 예상을 했죠. 이 부분이 원통형 전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영업이익률이 6%보다는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다 하이니켈 비중이 이쪽에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도 하지만 일반 NCM 6계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조금 낮은 거고, 거기에 하이니켈 부분이 유럽향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매출이 아직은 전성기 때만큼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이 좀 낮게 나오는 거에 반해서 LNF는 지금 테슬라로 그 하이니켈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전혀 OEM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NCMA 그 상위 하이니켈 비중이 더 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분명히 더 좋게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쪽에는 5,3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컨센 대비해서 더 높게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LNF가 더 높게 나올지, 이 부분이 지금 약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에코프로비엠도 그래도 굉장히 요즘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말씀드리고, SK이노베이션 얘기는 보면은 주요 원서재 이런 Q&A 때 나와붙는 부분인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BEP 돌파가 조금 얘네들이 원통형 배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좀 최종 그 유럽향에서 매출이 좀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LG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런 원통형도에서 영업이익률이 좋은데 반해서 SK이노베이션은 이런 파우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익률 자체가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원소재 메탈은 판가 연동하고 있으나 뭐 이런 자동차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있고, 헝가리 초기 가동 사이트 비용, 뭐 이런 부분도 뭐 참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 PR이 지금 20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소재 회사들이 22년 기준으로 해서 뭐 40배, 50배, 23년 기준으로 해도 30배, 40배, 지금 22년으로 뭐 60배까지 가고 23년으로 3, 40배 가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현금으로 그냥 승부하는 회사다. 이게 분기 매출이 4조 원 나왔고 영업이익이 3천억이나 나왔어요. 예상치 상회했다. 그래서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했었죠. 삼성 SDI가 결국은 숫자가 굉장히 돋게 찍힌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힘들어 했었죠. 워낙 계속 속절없이 떨어지고 하다가 요즘에 이제 숫자가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다시 실적이 올라와 있고요. 네, 이 부분은 뭐 원통형 배터리도 잘 나가고 있고 이런 고수익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 제일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배터리 셀업체 PER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22년도 기준으로 20배예요. 20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 129배고, 물론 24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빠르게 줄이고 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런데도 뭐 PB도 1.8배, 이제 5.2배, 2.3배, 8.9배 해서 CATL, 여기 LG엔솔이 여기 2.2배 정도 수준 차이 나죠. 차이가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부분은 좋은 삼성 SDI에서 좋은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V 에비타가 굉장히 좋다, 현금 창출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게 현금 창출성이 더 빠르게 가파르게 되면은 좀 더
이런 공장 이슈도 다시 한번 미래 비전 이슈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참조로 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 SDI의 장점이 ESS 쪽, 뭐 오늘 좀 분란 조그만 뉴스가 있었긴 했지만 LG도 잘하고 있지만 SK는 거의 갖지 않고 있는 ESS 매출이 굉장히, 얘네가 ESS 매출이 세계 거의 1위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분기에 이렇게 규모가 크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대형 전지에 ESS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른 회사 세일 업체 대비해서도 ESS 안 보이는 그런 섹터에 그렇게 크게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조적으로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ESS 시장 자체도 굉장히 러시아 요즘에 이슈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게 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짧게 말씀드리면 워낙 많이 내렸다가 이 소재 업체 부분에 LG화학 엔솔에 최종적으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도 이런 소재가 워낙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그래도 저가에서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자회사 디스카운트가 50%나 지금 80%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엔솔이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추가 자회사도 지분 가치도 요즘엔 잘 안 쳐주고 있죠. 지주사 자회사 가치를. 이런 부분도 참조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굉장히 주가가 하락해서 이제 상승으로 조금 전환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또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결론은 굉장히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은, 특히 이 2차전지 섹터들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매크로가 무너지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을 외면하기에는, 제가 전체 다 나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숫자가 좋은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흔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항상 숫자가 찍히는 섹터, 성장 섹터, 그 다음에 특히 이 2차전지 안에서도 수익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몇 년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의 이 금리 상승 시기에도 실적으로 찍히는 회사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맨치니 의원의 BBB 법안이 통과되면은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5% 이상씩은 전체가 다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차량용 반도체가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면은 결국은 작년에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샷다운 되는 것도 많고, 그런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극대화되어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꺾인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는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터리 섹터의 실적이 꺾이는 일이 있을 것인지, 이것을 트래킹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매일 나스닥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숫자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되면서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최종 OEM의 이런 판매량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할 말씀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서 이렇게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요즘에 되는 대로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웬만하면은 이런 천재 일류의 배터리 섹터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팔았습니다 이런 갑자기 이런 방송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일정 부분 나가는 부분은 좋은 뉴스가 나와서 퀀텀 덤프 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와서 그때 일부 매도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실적 갖고 움직이고 잔파도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응원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 소통을 중간중간 시간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도 같아서 뭐 한번 시간 내봐서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